베트남 깊은 계곡 속에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정글에 가려져 있던 잃어버린 왕국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곳 미선 유적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돌들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 그냥 오래된 폐허처럼 보이시나요? 전혀요. 여긴 한때 동남아시아 바다를 지배했던 정말 막강했던 참파 왕국의 심장이었던 곳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이 돌 하나하나에 왕들의 영광과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죠. 사실 동남아시아에는 앙코르와트나 아유타야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고대 유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 수많은 유적지 중에서 왜 하필 이곳 미선 유적이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유네스코에 있습니다. 1999년에 유네스코가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류가 다 함께 지켜야 할 만큼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사실 이것만 봐도 미선 유적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선 유적은 베트남 하면 딱 떠오르는 하롱베이나 호이안 고대 도시와 같은 급으로 취급됩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미선 유적이 베트남 역사와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남긴 사람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자, 이제 이 유적의 진짜 주인을 찾아서 역사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로 참파 왕국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강력한 해상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수세기 동안 동남아시아 바다를 주름잡았던 그런 문명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 미소는 그 참파 왕국의 종교와 권력의 중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국의 심장이었던 셈이죠. 지도를 보시면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남부의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바다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과 아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참파가 그냥 자기들끼리만 지냈던 고립된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게 얽힌 해상무역로를 보세요. 이건 그냥 물건만 사고 파는 길이 아니었어요. 인도, 중국, 심지어 저 멀리 중동의 문화와 기술까지 오갔던 고대의 바닷길 실크로드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왕국 안에서 미선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그 안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베트남 문화부가 남긴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참파 왕국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선은 그냥 기도만 하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파 왕국의 모든 종교적인 염원, 예술적인 역량, 그리고 최고의 건축 기술까지 모든 게 집약된 그야말로 왕국의 정수 같은 공간이었던 거죠. 특히 이곳의 중심에는 힌두교의 신성인 상징물인 링가와 요니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와 생명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미선 유적이 신들을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인 동시에 왕국의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참파 왕국이 유적을 여러 곳에 남겼는데 지도를 보시면 미선 유적은 그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중심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다른 유적들이 지방의 주요 도시였다면 미선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수도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모든 예술과 종교가 바로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신비로운 유적을 방문한다면 과연 어떤 풍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 짧은 가상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죠. 과거로 떠나는 여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매표소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티켓을 딱 끊고요. 입구에서 유적지까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전동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년의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신비로운 사원들 사이를 자유롭게 거닐면서 탐험을 시작하는 거죠. 어때요?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탐험하는 방법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손에 지도를 들고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길을 찾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각 유적에 얽힌 깊이 있는 해설을 들으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이 유적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파괴라는 아픈 역사와 그걸 이겨낸 기적 같은 복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유적지지도 한쪽 구석에 폭탄 구덩이라는 정말 가슴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이곳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20세기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아주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끈질긴 생존의 의지가 피어났고 또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유산을 함께 지키려는 기적 같은 협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사진들이 그 기적의 증거입니다. 왼쪽이 복원 전, 오른쪽이 복원 후 모습인데요. 인도와 베트남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폭격으로 무참히 무너져 내렸던 K그룹 관문이 어떻게 원래의 장엄한 모습을 되찾았는지 한번 보세요. 와, 정말 감동적인 변화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복원 작업이 아주 최근인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선 유적의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천년의 세월, 한 왕국의 번영과 멸망, 또 전쟁의 상처와 기적 같은 재탄생을 모두 지켜본 이 돌들. 만약에 이 돌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 답은 아마 이곳을 직접 찾아서 그 숨결을 느끼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베트남의 정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고대 왕국의 심장, 미선 유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잊혔던 이 돌의 사원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 한 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무성한 녹음 속에 우뚝 솟은 고대의 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신비로움을 자아내죠. 오늘 우리는 이 유적이 품고 있는 이야기와 그 숨겨진 가치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장, 베트남의 잃어버린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미선 유적의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근데 말이죠, 이 미선 유적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냥 오래된 유적지 중 하나가 아닌가요? 그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됐다고 지정된 게 아니에요. 유네스코가 주목한 건 여기가 참파 왕국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여러 문화가 오고 간 교류의 허브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미선 유적이 가진 진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유산이 지금 사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왼쪽 사진 좀 보세요. 세월과 또 전쟁의 상처로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현대의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판이에요. 이 두 사진이 나란히 있으니까 고대 유산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걸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안내판에 쓰인 문구 한번 볼까요? 존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아요. 맞아요.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거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달린 책임이죠. 자, 그럼 이토록 놀라운 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미선의 진짜 주인, 바로 참파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면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7세기에 첫 사원이 세워지고 13세기까지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죠. 하지만 15세기 왕국이 기울면서 미선은 정글 속에 묻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잊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9년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해 준 거죠. 와, 정말 한 문명의 탄생과 망각, 그리고 재발견이라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네요. 사실 미선 유적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참파 왕국은 베트남 중남부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바다를 주름잡던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의 원천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바닷길,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딱 그 중심에 있었어요. 여기서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의 온갖 문화와 물자가 오고 갔겠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참파 문화의 정수는 뭐니 해도 바로 이 건축 기술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데요. 이 벽돌들 사이에 뭘 발랐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대요. 접합부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쌓았는데 바로 이 미스터리한 기술 덕분에 1000년이 넘는 비바람을 견뎌낸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미선 유적에 간다면 과연 어떻게 이곳을 탐험하게 될까요? 저와 함께 가상 투어를 한번 떠나보시죠. 미선 유적 탐험? 생각보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먼저 티켓을 사고요. 입구에서 유적 중심부까지는 이 전동 셔틀을 타고 편하게 이동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도를 손에 들고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둘러보면 되는 거죠. 입장료는 외국인 기준으로 1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커피 2잔 값으로 수백 년, 아니 1000년의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가치 있는 경험 아닐까요? 혹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침 일찍 여니까 오전에 가시는 게 좋고요. 티켓 하나로 박물관이랑 민속 공연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건데 유적 곳곳에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전쟁 때 생긴 폭탄 자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곳을 탐험하는 방식도 참 재밌어요. 과거와 현재가 딱 공존하거든요. 왼쪽처럼 손에 잡히는 종이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아날로그 감성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오른쪽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생생한 설명을 듣는 편리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취향대로 고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눈부신 영광과 또 전쟁의 깊은 상처를 모두 품고 있는 이 미선 유적. 과연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죠. 지금 인도와 베트남이 힘을 합쳐서 무너진 사원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훼손된 과거의 모습에서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미선 유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잊힌 왕국의 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되살리는 일이 과연 우리, 즉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유적을 보존하는 일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한 문명이 어떻게 흥하고 사라졌는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았는지, 그리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결국 미선 유적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갈 지혜를 우리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신비로운 곳으로 떠나볼 텐데요.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 속에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한 고대 왕국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바로 미선 유적지예요. 울창한 계곡에 푹 안겨서 한때는 정말 번성했던 왕국의 마지막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이 고요한 폐허,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걸까요? 아니 대체 누가 왜 이런 깊은 계곡 속에 이렇게 거대한 사원들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버려져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베트남의 고대 성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7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참파 왕국이라는 곳에서 지은 힌두 사원 단지예요. 한때는 이 왕국의 종교적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대의 영광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처럼 미선 유적지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빛나는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조각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신비로운 곳에 찾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게 가고 뭘 볼 수 있는지 방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미선 유적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바로 여기, 이 매표소와 안내센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티켓을 끊어야 하는데요. 외국인 기준으로 15만 동.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00원 정도 되네요. 이 엄청난 유적지를 보는 것 치고는 꽤 저렴하죠? 혹시 가실 분들은 운영 시간 꼭 체크하세요. 아침 6시부터 여니까 이른 아침에 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덥지도 않아서 딱 좋아요. 그리고 시간 잘 맞추면 참파 전통 공연도 볼 수 있다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고대 유적지인데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심지어 한국어가 지원되는 오디오 가이드 앱도 있더라고요. 와, 기술 덕분에 1000년 전 이야기를 훨씬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겠죠? 자, 표도 샀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입구에서 이 전기 트램을 타면 유적지 중심부까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현대적인 교통수단을 타고 고대 성지로 들어간다니 뭔가 타임머신 타는 기분도 들고 되게 독특한 경험이에요. 자, 드디어 유적지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주인공, 참파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참파 왕국의 흥망성쇠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보세요. 7세기에 첫 벽돌 사원이 딱 지어지면서 미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세기에는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면서 그야말로 전성기를 누리죠. 하지만 영원한 왕국은 없잖아요? 결국 13세기가 되면서 서서히 힘을 잃고 이곳 미선의 시간도 멈추게 된 겁니다. 그럼 참파 왕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다 덕분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을 장악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돈으로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원들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번 돈이 땅 위에 이런 예술작품을 남긴 셈이에요. 참파 건축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바로 이 벽돌 기술입니다. 아니 무슨 접착제를 썼길래 1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멀쩡할까요? 거의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학자들도 아직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라고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 힌두교의 신 시바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과 정성을 이 벽돌 하나하나에 쏟아 부었을 거예요. 기술이 곧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유적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는 어떤 예술과 문화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비원사원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게 링가와 요니라는 건데요. 그냥 돌조각이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신인 시바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물건입니다. 창조나 생명의 순환 같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수백 년 된 돌들 사이에서 이렇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전통 직조 기술을 보면 참파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뭉클해져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이 복원 전, 오른쪽이 복원 후의 모습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무너져가던 K그룹 사원이 인도와 베트남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멋지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무래도 힌두교라는 공통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런 뜻깊은 협력이 가능했던 거겠죠? 지도를 자세히 보면 좀 가슴 아픈 표시도 있어요. 바로 폭탄 구덩이라는 표시인데요. 네, 맞아요. 베트남 전쟁 때 떨어진 폭탄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선 유적지는 고대 왕국이 멸망하는 것도 겪고 또 현대 전쟁의 상처까지 다 이겨낸 정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곳이에요. 자, 지금까지 미선 유적지를 쭉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유적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유네스코의 평가를 보면 그 답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냥 베트남의 멋진 옛날 건물이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 문화가 바다를 건너와서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뿌리 내리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문화교류의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미선 유적지의 핵심 가치를 딱 보여주는 거죠. 사실 베트남에는 정말 보물 같은 곳들이 많아요. 바다 위에 솟은 섬들이 장관인 하롱베이도 있고 밤이면 등불이 정말 예쁜 호이안 고대 도시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미선 유적지까지 이 모든 게 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깊이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인 셈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티고 끔찍한 전쟁도 이겨내고 또 지금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살아남는다는 건 뭘까?
그냥 저 돌들이 저기 서 있는 게 살아남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그 정심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살아남은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